안녕하십니까, 안유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후사 2일의 해설 영상이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네요. 1번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유무상 따지지 않은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에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자가 갑에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쫓아갑니다. 따라서 이전 등기 없이도 수반하기 때문에 이 3번이 X고 3번이 답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2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자, 원래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판례는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을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까지 맞죠. 근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유치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이렇게 나와있죠. 재료를 들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대요. 그러면 수급인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습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형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시험범위 벗어나는데 소멸시효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원래는 10년인데 근데 만약에 1년짜리, 3년짜리가 확정 판결로 인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10년으로 뭐가 되냐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10년으로 연장됐으니까 부동산의 매수인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에 1년, 3년을 뭐 할 수 없겠어요? 추정할 수가 없겠죠. 4번은 X입니다. 5번, 공사대금 채권의 기하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죠.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뭐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란 말이 나오네요. 자, 유치권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가능한 것이니까 소유자는 유치물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문제 깔끔하네요. 2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이 될 수가 있으니까 1번이 X고 1번이 답이죠. 너무 쉽네, 그죠? 나머지 것들 복잡한 건 하지만 실제로 뭐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일괄 경매권이 떠올라야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를 하게 되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고요.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재 감소됐어요.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24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 부합됐네요. 저당권력이 미치겠죠. 니은번, 토지 사용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면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의 소유권, 건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니은번도 미치겠네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 취득한 전유분의 일치가 된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입니다. 25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 멸실을 했네요.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 화전보험금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함액이죠. 물상대액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나머지 것들은 X입니다. 자, 일단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액권이 인정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또 이런 물상대액권이 인정되려면 인도 또는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압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인도된 후에 압류를 했다면 물상대액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상대액권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액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액권 인정되지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액권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이죠. 그러니까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뭐예요? 협의취득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고요. 협의취득된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액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수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로 채권 채굴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는 거죠. 서로 그 경매 신청이 취하됐더라도 확정 효과는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였다면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요. 1번이 답입니다. 27번입니다. 이번 제 모의고사 때는 일부러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좀 뺐어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27번. 그는 갑소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요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뭐죠? 요약자 내지는 수익자 내지는 뭐죠?
제3자가 되고요. 병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으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4번이 답이죠.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병이 뭐라고요? 갑의 대리인.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을은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X죠. 대리인이 기망했다면 본인인 갑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답은 쉽네요. 28번입니다. 갑은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컴퓨터를 5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9월 25일까지 구매를 하는 편지를 발송했어요. 그러면 갑이 뭐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근데 승낙기간을 정했죠. 2018년 9월 25일까지 결정해달라고 했네요. 그 편지는 2018년 9월 13일 을에게 도달했다. 이에 을이 2018년 9월 17일 X컴퓨터를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통지를 갑에게 발송했어요. 자, 옳은 걸 찾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성립됐다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승낙을 발송한 때인 언제죠? 2018년 9월 17일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1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받았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했죠? 계약이 성립됐죠? 언제요? 2018년 9월 17일. 발신한 때입니다. 따라서 갑이 2018년 9월 24일 개봉하여 읽었으면 매매계약은 2018년 9월 24일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는 거죠. 2번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이 발송한 편지를 갑이 2018년 9월 25일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X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20일 받았다면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했으니까 25일 이내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데 시점은 발송한 때니까 그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발송한 편지가 2018년 9월 26일 도달했어요. 그러면 연착됐네요. 그뿐만 아니라 갑이 2018년 9월 27일 연착에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연착에 통지를 했으면 연착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2018년 9월 17일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를 처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합니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런 문제 굉장히 싫어하시죠. 문제가 길고 날짜까지 나오니까 싫어하시지만 실제로는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뭐한 때요? 발신한 때다. 이게 전부인 거죠. 이런 형태 문제도 잘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29번입니다. 갑 소유 X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계약의 해제 소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예요. 자, 일단 해제 전이든 후이든 따져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하게 뭘 취득해야 되냐면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기억,
계약의 해제 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받겠죠. 2번,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겠죠.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 임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이전 등기까지 한 매수인, 이전 등기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습니다. 리을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꼴뚜기를 샀는데 시장에서 제가 산 꼴뚜기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제가 꼴뚜기를 살 때 옆에서 고등어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X 토지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S 토지의 건물을 신축한 건물을 산 사람은 해제된 것은 뭐예요? 토지고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예요? 건물이니까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앉는 자는 리을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특정한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이 방하여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후 소실됐다 후발적 불능이고요. 병이 방하했으니까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죠. 이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2번 건물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에 대해서 가장 쉬운 문제를 제가 골라봤는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죠? 4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매매 계약을 지급하고 계약금이 지급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그렇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계약금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건 또 그 얘기도 아니구나. 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는 확정적 유효죠. 그러니까 아무튼 유동적 무효로 해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요. 확정적 유효로 해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에.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혹시 이행 착수인 것이 아니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 착수로 평가된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여전히 계약금을 이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네요. 3번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으로 생긴 과실. 자, 우리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 후 임도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임도 후에는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함으로 X죠. 임도 전이면 매도인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임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 임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하면서 과실까지 인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33번입니다. 하자 담보침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 해제, 악의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이 세 가지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일부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1번이고 이 세 가지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너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의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가는 설명으로 온 거죠. 자, 토지 임대차인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병에게, 전차인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왜요? 동의를 안 해줬으니까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청구권은 상실한다. X죠.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니까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의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지해야 해지되고 해지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겠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전대차를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갑에게 지상물 매수, 건물 매수도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갑은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35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거나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맞고 이게 답이고,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를 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이 면제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건 뭐죠? 틀린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라면 임차인은 차임 뭐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시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면 임차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됐네. 여기 잘못된 게 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임대차 계약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해지할 수 있으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일부가 멸실됐더라도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X입니다. 5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액에 해지할 수를 규정하고 있다. X입니다. 2년분이라는 건 없죠. 2기죠. 2기. 그러니까 물론 연세면 2년치겠지만 연세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면 2달, 연세면 2년. 물론 2기이기 때문에 2년분에 달한다는 말은 X죠. 2년이 아니라 몇 기입니까? 2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36번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대항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 하여하며 그의 처,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때 목적물을 반환해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니까 2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 변제를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언제 이 목적물을 반환합니까?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반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를 하지 않았거나 만료전 1월까지 임차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만료 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요거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법정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또다시 2년. 따라서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3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법정갱신된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죠. 누구만요?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5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1할 4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X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7번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보시면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 정했어요. 그러면 1년입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되니까요.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요? 1년이 보장되니까요. 38번이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 옳은 것을 찾네요. 자,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일체성이 있죠.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집합 건물이라면 아무리 전유 부분이라도 자유롭게 증축, 개축할 수는 없죠.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공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죠. 왜요? 공용불에 대한 일체성 때문에 분할할 수도 없고 분리 처분할 수도 없는 거죠. 4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책임을 집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5번이죠.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구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전유구분만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39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금 대여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 가액 3억 원의 가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을의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이면 알 수 있고 그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을 마쳤죠. 그럼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채권자가 갑이죠. 1번이 뭐죠? 갑이 가등기 담보. 2번이 뭡니까? 병이 저당권. 이런 상태이면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의 기한본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요.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죠. 2번 갑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됐어요. 이때 갑은 저당권입니다. 뭐로 취급한다고요? 저당권. 따라서 이자는 무제한이지만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담보된다. X가 되겠죠. 3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을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죠. 따라서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X 이거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X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의 통지 효력은 없다. X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통지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당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기가 받을 채권에다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공제하죠. 특히 누구권 공제하지는 않습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병의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에 설정된 것이니까 병이 받을 채권은 뭐 하잖아요?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담보 채권 공제한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인데 마지막인데 이번 모의고사 때는 제가 유효한 명의신탁을 골라봤어요. 갑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했어요. 그러면 종중재산이니까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못한 병원영상의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면 무효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자,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다만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죄 무효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에요. 5번이 답이죠. 사의 경우, 즉 병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갑을 대위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뭔 소린가 싶겠죠? 그거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 거니까요.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됐더라도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시간 안배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 그 모의고사 영상을 반복해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분 10초의 문제를 푸는 그것이 뭐예요?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수가 못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점수가 10월 달의 점수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자, 이번 모의고사 보신 분들 다음 달에 보는 모의고사도 한 번도 빠짐없이 보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